매일 습식 사료를 먹이면 고양이 몸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대부분의 보호자들은 그냥 더 맛있는 식사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고양이 몸 안에서 벌어지는 일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것들입니다. 장기가 작동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컨디션이 바뀌고 심지어 여러분을 대하는 태도까지 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첫날부터 시작되는 변화들입니다. 마지막 항목까지 꼭 봐주세요. 알고 나면 지금 당장 사료 봉투를 다시 확인하게 될 거니까요.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켜두시면 고양이에게 진짜 도움이 되는 정보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털이 먼저 진실을 말한다. 어떤 고양이는 만져보면 믿기 어려울 만큼 부드럽고 윤기가 흐르는데 어떤 고양이는 아무리 빗질을 해도 푸석하고 거칩니다. 혹시 그 차이가 그루밍 습관 때문이라고 생각하셨나요? 사실 그게 아닐 수 있습니다. 고양이의 털은 몸 안에서 벌어지는 일을 가장 먼저, 가장 솔직하게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영양 상태가 맞지 않으면 털이 제일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칙칙한 털, 과도한 털 빠짐, 건조한 피부. 이건 외형적인 문제가 아니라 몸속에서 보내는 경고입니다. 습식 사료에는 동물성 단백질과 지방이 자연적으로 풍부하게 들어있고 이 두 가지가 바로 피부와 털을 만드는 핵심 재료입니다. 건식 사료는 고급 제품이라도 고온 가공 과정을 거치면서 영양소가 상당 부분 파괴됩니다. 반면 습식 사료를 매일 먹이기 시작하면 대부분의 보호자들이 몇 주 안에 변화를 느낍니다. 털이 부드러워지고 빠지는 양이 줄어들고 기름지거나 먼지 낀 질감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영양소가 생존을 위한 배분에서 벗어나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사실 몸 안에서 일어나는 더 큰 변화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체중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변한다. 실내 고양이가 밥을 적게 먹는 것 같은데도 살이 빠지지 않는 이유 궁금하셨던 적 있으신가요? 이건 의지력의 문제도 아니고 운동 부족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문제는 그릇 안에 있습니다. 건식 사료에는 탄수화물이 매우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일부 제품은 40% 이상이기도 합니다. 고양이는 절대적인 육식 동물입니다. 탄수화물을 에너지로 효율적으로 전환하는 능력이 생물학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지방으로 저장됩니다. 의도적으로 과식을 시키지 않아도 살이 찌는 구조인 것입니다. 습식 사료로 바꾸면 이 방정식 자체가 달라집니다. 습식 사료는 단백질 함량이 높고 수분 함량이 높으며 탄수화물은 현저히 낮습니다. 이 조합이 단순하지만 강력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칼로리를 일일이 계산하지 않아도 고양이가 더 적은 양으로 포만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습식 사료를 먹은 고양이는 자유롭게 먹도록 해도 건식 사료를 먹은 고양이보다 날씬한 체형을 유지할 가능성이 더 높았습니다. 포만 신호를 제대로 받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알려드릴 내용은 체중보다 훨씬 근본적인 문제, 바로 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물그릇으로는 채울 수 없었던 수분 고양이가 물을 거의 안 마신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게으른 것도 아니고 까다로운 것도 아닙니다. 순전히 본능입니다. 고양이는 사막에서 진화한 사냥꾼입니다. 야생의 조상들은 수분 대부분을 사냥한 먹이에서 얻었습니다. 그래서 물을 따로 마시려는 갈증 반응 자체가 약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반려묘가 수분 함량 10% 수준의 건식 사료를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습식 사료의 수분 함량은 75에서 80%입니다. 이것은 야생에서 고양이가 잡아먹던 쥐나 작은 새의 수분 함량과 거의 똑같습니다. 매일 습식 사료를 먹이기 시작하면 변화는 빠르게 찾아옵니다. 수분 공급이 원활해지고 신장이 농축된 노폐물을 걸러내느라 과부하가 걸리지 않습니다. 소변이 묽어지면서 요로 결석과 요도 폐쇄 위험이 낮아집니다. 특히 수컷 고양이에게 가장 흔한 응급 상황 중 하나입니다. 고양이가 물그릇을 더 많이 찾게 되진 않더라도 몸은 드디어 수분 부족 상태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변화가 이후에 나오는 모든 변화의 토대가 됩니다. 밥 앞에서의 행동이 완전히 달라진다. 주방 쪽으로 조금만 걸어가도 고양이가 소리를 지르며 달려오나요?
밥을 너무 빨리 먹어서 걱정이 되시나요? 대부분의 보호자들은 그냥 성격이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십니다. 하지만 그게 성격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단순히 한 번도 제대로 배부른 적이 없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건식 사료를 먹는 고양이들이 식사에 집착하는 것은 탐욕 때문이 아닙니다.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는 소화가 빠르게 끝나고 포만 신호를 제대로 뇌에 전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몇 시간도 안 돼서 배가 고프다는 신호를 다시 보냅니다. 새벽 4시에 깨우고 발 주위를 맴돌고 빈 그릇을 긁는 행동들이 다 이런 이유에서 나옵니다. 매일 습식 사료를 먹이기 시작하면 이 패턴이 끊어집니다. 단백질이 높은 포만 반응을 만들고 수분이 위를 적당히 채워 이제 됐어 신호를 활성화시킵니다. 연구에서도 고단백 식이를 한 고양이들은 식사 사이에 음식을 찾는 행동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고 확인되었습니다. 밥을 먹고 나서 진짜로 돌아서서 걸어가는 고양이를 보게 될 날이 올 겁니다. 소화기관이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작동한다. 고양이의 소화기관은 육식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장의 길이 자체가 초식 동물이나 잡식 동물보다 훨씬 짧습니다. 빠르게 소화하고 흡수하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그런데 탄수화물이 많은 건식 사료를 장기간 먹으면 이 시스템에 불필요한 부담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습식 사료는 동물성 단백질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서 고양이의 소화 효소가 훨씬 효율적으로 분해할 수 있습니다. 위장에서 머무는 시간이 줄어들고 영양소 흡수율이 높아지며 장내 환경이 안정됩니다. 만성적으로 묽은 변이나 구토가 잦았던 고양이가 습식 사료로 바꾼 후 소화 상태가 개선되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보호자 입장에서 눈에 보이는 변화 중 하나가 바로 변의 상태입니다. 냄새가 줄어들고 양이 일정해지고 형태가 더 안정적으로 변합니다. 이건 단순한 외적 변화가 아니라 소화기관 전체가 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 소화 효율의 변화는 다음에 소개할 장기적인 건강 문제와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장 건강. 습식 사료가 조용히 막아주는 것들. 고양이의 신장 질환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흔한 노령 고양이 질병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신장 기능의 75% 이상이 손상된 상태입니다. 조용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보호자가 알아채기 어렵습니다. 건식 사료를 장기간 먹은 고양이는 만성적인 수분 부족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신장이 계속해서 고농축 소변을 만들어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신장 조직이 서서히 손상됩니다. 습식 사료를 매일 먹이면 소변이 묽어지고 신장이 과부하 없이 작동할 수 있습니다. 예방이 치료보다 훨씬 강력한 영역입니다. 이미 신장 수치가 높게 나온 고양이에게 수의사들이 가장 먼저 권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습식 사료 비율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루하루의 식사가 10년 후 신장의 상태를 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티가 나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건식과 습식을 섞으면 생기는 의외의 효과, 습식 사료가 좋다는 걸 알았는데 건식을 완전히 끊기는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비용 문제일 수도 있고 고양이가 건식에 너무 익숙해진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많은 보호자들이 두 가지를 섞어서 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조합이 생각보다 훨씬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건식 사료만 먹인 경우와 비교했을 때 습식을 일부라도 포함시킨 식단은 수분 섭취량과 소변 희석돼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즉, 100% 전환이 아니어도 효과는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하루 한 끼만 습식으로 바꾸는 것부터 시작해도 충분한 출발점이 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섞어서 줄 때 총 칼로리를 고려하지 않으면 오히려 과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건식 양을 그대로 두고 습식을 추가로 얹어주는 것이 아니라 전체 칼로리를 기준으로 비율을 조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금 어떤 방식으로 주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완전 습식인지 혼합인지 아직 건식만 주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대부분의 보호자가 절대 생각하지 않는 한 가지 위험.
그렇다면 습식 사료가 이렇게 좋은데 왜 주의가 필요한 걸까요? 이건 영상 초반에 잠깐 언급했던 부분입니다. 조용히 역효과를 낼 수 있는 함정입니다. 대부분의 보호자들은 캔을 열고 그릇에 담고 그냥 자리를 떠납니다. 당연한 행동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습식 사료는 건식 사료와 완전히 다르게 행동합니다. 건식은 하루 종일 그릇에 두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습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온에 닿는 순간부터 세균이 번식하기 시작하고 집 안 온도에 따라 그 창문은 1시간에서 2시간 이내로 좁아질 수 있습니다. 밥을 조금 먹고 나중에 다시 돌아오는 습관이 있는 고양이들이 특히 위험합니다. 안전한 규칙은 간단합니다. 습식 사료는 2시간 이상 실온에 두지 말 것. 남긴 것은 바로 버릴 것. 캔에 남은 것은 뚜껑을 닫거나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하고 48시간 안에 사용할 것. 냉장고에서 꺼낸 것은 그냥 주지 말고 청과 비슷한 온도로 살짝 데워서 줄 것. 전자레인지에 몇 초 또는 따뜻한 물을 조금 섞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한 가지만 지켜도 습식 사료의 이점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변화들, 털, 체중, 수분, 행동, 소화, 신장, 그리고 올바른 관리법까지. 이 중에서 여러분 고양이에게 가장 해당되는 것이 있으셨나요? 지금 당장 식단을 바꾸기 어렵더라도 오늘 알게 된 것 하나만 적용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고양이의 10년을 바꿀 수 있습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지금 어떤 사료를 주고 계신지, 바꿔보셨다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보호자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고양이와 함께하는 생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